3년 전 옆집으로 창식이네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활달하고 귀여운 아내와 달리 저는 다소 내성적인 편이었죠. 그런 저와는 대조적으로 창식이 아빠는 덩치도 크고 묵직한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함을 느낀 건 우리 둘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흔치 않은 일 중 하나는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만나 절친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집의 활달한 아내와 창식이네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의 창식 엄마 민정 씨가 그랬죠. 처음에는 이웃 간의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민정 씨가 동갑이라는 걸 알고는 금세 친해졌죠. 둘은 성격만큼이나 외모도 달랐습니다. 아내는 늘 웃음이 많고 에너지가 넘쳤고 민정 씨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둘은 첫 만남부터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편하게 오갔고요. 반찬을 나누거나 아이들 등하원 문제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죠. 나중에는 우리 부부에게 말하기 힘든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둘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이제는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함께 올 정도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숙소 앞마당에서 떠들썩하게 불꽃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요. 아내와 민정 씨는 해변가, 카페에 앉아 끊이지 않는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저는 그 분위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해변가, 한쪽 바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식이 아빠는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첫날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는 민정 씨에게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 봐야 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짐을 챙겼어요. 민정 씨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 그녀는 모래를 털듯 옷을 툭툭 털고는 조용히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에 제 아내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담배 한 대를 피웠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조용히 모래사장을 걷는 민정 씨의 모습이 보였죠. 늘 말수가 적고 표정도 조심스럽던 그녀는 지금도 그랬습니다. 홀로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죠. 저 역시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수년째 외톨이처럼 지내왔으니까요. 민정 씨, 맥주라도 한잔 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쪼그려 앉아 조개 껍질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인기척에 저를 올려다보던 눈빛은 어딘가 멍해 보였죠. 마치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시곤 싶은데 이 기분에 취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것 같았죠. 이 지독한 외로움과 허탈함에 취해 제어가 안 되는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는 뜻이리라. 놀러와서 좀 취하면 어때서요? 제가 숙소까지 데려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실컷 드세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번 제 얼굴을 바라봤죠.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왠지 모르게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조심스러움과는 다른 무언가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담고 있는 듯 했죠. 저는 괜히 멋쩍어 웃으며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래 위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각자 다른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해변은 파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말없이 들이키는 맥주는 생각보다 쓴맛이 강했죠. 차가운 맥주가 목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고요. 홍구 아빠는 참 다정하시네요. 불쑥 그녀가 말을 꺼냈어요.
아이고, 이 정도로 뭐려? 아내는 저보다 더 다정해서 저한테 늘 뭐라고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였죠. 아내는 저에게 다정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일밖에 몰라요. 애들한텐 좋은 아빠죠. 돈도 잘 벌고 학원도 빠짐없이 보내고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멀어요. 마치 한 집에 사는 하숙생 같아요. 그녀는 맥주캔을 비틀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바다에서 부는 바람에 길고 차분한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죠. 길고 차분한 머릿결 사이로 드러난 옆모습은 늘 보아왔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늘 감정을 숨기고 조심스럽기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말끝에 묻어나는 외로움, 남편에 대한 무너진 기대, 그리고 어쩌면 저도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동질감. 그 모든 감정이 조용한 목소리에 실려 밤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가게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아내랑은 매일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애들이 크니까 이젠 대화도 별로 없고요. 집에 들어가도 벽 보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 앞에서는 가면을 벗게 되는 것 같았어요.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도 그래요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렇게 우리는 어둠이 내린 모래사장에서 서로의 지루하고 외로운 결혼 생활을 조용히 꺼내놓았죠. 그것은 위로도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낯선 공간, 낯선 밤에 풀어놓고 싶었던 거였죠. 서로에게, 같은 나이대의 누군가에게.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누군가한테 서운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이렇게 맥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이웃이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저를 바라봤죠. 제 쪽으로 향한 시선. 그 눈빛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흔한 감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진중하고 깊었죠. 괜한 농담도 순간적인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참고 숨겨왔던 마음 하나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흘러나오는 순간이었죠. 민정 씨, 힘들 땐 그냥 말해요. 나한테 들어줄게요. 저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이 밤바람을 타고 제 가슴에 묘하게 박혔죠.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숙소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바로 잠자리에 들기 아쉬웠죠. 술을 잘 못하고 피곤해 보이던 아내는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창식이 역시 아이들 방에서 홍구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정 씨와 저는 숙소 앞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를 몇 병 더 꺼냈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파도 소리를 안주 삼아 우리는 속 깊은 이야기를 이어갔죠.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말은 더 솔직해졌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혼자 아이를 키우는 듯한 외로움, 그리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죠.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과 불만까지 결혼 생활의 가장 은밀하고 아픈 부분들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죠. 맞장구를 치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그녀의 아픔이 제게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함께 밤의 깊은 침묵 속에 잠겨들었죠. 홍구 아빠, 오늘 제가 너무 속 보이는 얘기까지 했죠? 실수한 건 아니겠죠? 그녀가 맥주 캔만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아니요, 왜요?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저도 민정 씨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꺼낼 곳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 가봐야 벽 보고 앉아 있을 뿐인데.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도 그녀 못지않은 외로움이 묻어나왔을 겁니다. 홍구 아빠도 부부 사이가 별로라고 했잖아요. 네, 뭐,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사는 게 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애들 다 크고 나면 좀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 희망 없는 중얼거림이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소중한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달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익숙함을 넘어선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였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늘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남자들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라고요. 하하. 저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괜히 어색한 농담을 던졌어요. 제 평소 성격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듯 했죠. 어머, 홍구 아빠 그런 말도 하세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작게 웃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작고 예뻤습니다. 그럼요. 저도 시없는 농담 잘합니다. 다만, 상식 엄마 어려워서 항상 말 조심하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늘 차분하고 조심스러웠기에 저 역시 그녀를 대할 때면 왠지 모르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워요?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네, 조금요. 제 인상이 좀 차가워서 그런 거죠? 살짝이요. 그녀가 인정하며 피식 웃었죠. 그제야 조금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홍구 아빠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 좋으니까? 그럼요. 저야 좋죠. 그리고 저 사실 야한 농담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녀가 갑자기 낮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녀의 눈빛에 묘한 장난기가 깃들어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요.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래요? 몰랐네요. 정말 의외인데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녀가 웃으며 제 잔에 맥주를 채워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새벽까지 웃고 마시고 이야기했죠. 낮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솔직한 대화들이 어둠 속에서 별빛 아래서 오고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진중했지만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과 장난스러움, 그리고 무언가 해방된 듯한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묘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약간 취한 듯 민정의 걷는 속도가 느려졌죠. 저는 그녀의 보조를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지만요. 속은 따뜻했죠. 숙소 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죠. 그녀는 문고리를 잡고 뒤돌아섰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홍구 아빠, 오늘 고마웠어요.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민정 씨 덕분에 오랜만에 맘 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꺼낼 수 있었고요.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문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숙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그날 밤의 공기, 그녀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제 가슴에 박혔던 한숨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더 가까워졌죠. 마트에서도 골목길에서도 아이들 학원 앞에서 기다릴 때도 종종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애써 감추려 해도 웃음이 먼저 나왔죠. 둘만 아는 농담, 둘만의 기억, 그리고 말없이 공유된 그날 밤의 길고도 짧았던 순간들. 그 밤은 우리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이웃이라는 선을 넘어선,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감정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죠. 그녀도 저도 그날 이후로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말랑해지고 지루했던 일상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낀 것일지도 몰랐죠. 숨막히는 결혼 생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우연히 서로의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와 저는 자연스레 더 가까워졌고, 처음엔 안부를 묻는 정도였던 카톡이 점점 잦아졌고요. 날씨 얘기부터 동네 장 보러 간 이야기, 창식이와 홍구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사소한 일상들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아내와는 몇 해 전부터 말도 없이 지내던 터였어요.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라도 대화를 나누는 일이 제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죠. 그녀의 답장 하나하나에 기대고요. 그녀가 보내온 이모티콘 하나에 괜히 웃음 짓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그렇게 3개월쯤 흘렀을 무렵이었죠. 민정 씨에게서 조심스럽게 카톡이 왔어요. 오늘 저녁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볍게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날은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메시지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갔을 때였죠. 그녀는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지만요.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죠. 평소에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민정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그녀는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눈을 돌렸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술 좀 마시고 싶어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근처 조용한 호프집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말없이 소주를 시켰더니 물 한 모금 없이 연거푸 잔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을 거의 혼자 들인 듯 했죠. 안주에는 손도 댔고요. 눈가는 점점 붉어졌고요.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지만요.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인간 바람났어요. 같은 회사 여자랑 10살이나 어린이 혼녀래요. 작년부터 계속 외박하더니 알고 보니 둘이 집까지 얻어놨대요. 마지막 말에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창식이 아빠, 늘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죠. 민정 씨가 외로움을 느낄 수는 있었겠다 싶었지만요. 남편이 외도 중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그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민정 씨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요.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 어떡하죠? 이혼해야겠죠? 이젠 그 사람한테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도 없고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건 너무 비참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홍구 아빠 생각은 어때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의 절망적인 질문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었죠. 저 역시 아내와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온 세월이 수년이었고요. 부부란 이름 아래 각자의 삶을 따로 살아온 지 오래되었죠.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었어요. 그런 제가 남의 부부 문제에 대해
감히 조언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민정 씨의 눈에 담긴 깊은 고통과 저에게 기대려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죠. 제 안에서 울려나오는 진심이요. 제가 수년째 외면해왔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 목소리로 터져 나왔어요. 이혼하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사실상 혼자인 거잖아요.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요. 그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이에요. 비참하고요. 민정 씨,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 없어요.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죠. 조용하던 호프집에 그녀의 서럽고 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위 손님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요.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눈물이 터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쏟아냈죠. 저는 그저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녀의 가는 어깨가 슬픔에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그날 밤 그녀를 조용히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무거운 침묵 속에 걸었죠. 그녀는 지친 듯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다만 그녀의 힘없는 뒷모습과 슬픔에 잠긴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집 앞에서 그녀는 작게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고는 문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꺼진 불빛을 바라보았죠. 그 후 몇 주간 민정 씨는 잠잠했죠. 카톡 답장도 늦었고 이혼 이야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요. 그녀의 답장에는 힘이 없었죠. 혹시 제가 너무 섣부른 말을 했나,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죠. 동네 슈퍼에 장 보러 나간 길에 마주친 그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요. 눈빛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정식으로요. 서류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어제부로 남남이에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담담한 말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여전히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식이는 그대로 민정 씨와 함께였고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일도 없게 되었죠. 우리는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제는 남남이 된 부부 중 한쪽씩이 된 것이었죠. 가끔 마트에서 만나면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습니다. 이전처럼 편하게 말을 걸기에는 묘한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남의 아내가 아닌 이혼한 여자였고 저와는 묘한 선을 넘어선 감정이 오가고 있다는 걸 서로 눈치채고 있었죠. 그날 밤 술에 취해 털어놓았던 서로의 외로움과 불행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현실은 무겁고 슬펐지만요. 동시에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죠. 민정 씨는 이혼 후에도 씩씩하게 창식이와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변함없는 혹은 더욱 깊어진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창식 엄마와 카톡을 하던 어느 날이었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아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요즘 아내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아니,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젠 더 이상 노력할 힘도 없다고 털어놓았죠. 특별히 다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요. 부부 관계를 갖지 않은 지도 벌써 2달은 지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2달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수년이었어요. 그날 밤 민정 씨에게 했던 말처럼 집에 들어가면 그저 벽을 보고 앉아있는 기분이었죠. 창식 엄마는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렇다며 무심한 듯 답했지만요. 저는 어딘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홍구 아빠,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다시 찾아온 긴장감이었죠. 무슨 얘기냐고 묻자 직접 만나서 해야 할 말이라고 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약속 장소는 역시나 동네의 조용한 호프집이었습니다. 먼저 와 있던 그녀는 여느 때처럼 술 청했죠.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 고민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소주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지난번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럴까?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소주 한 병이 거의 비워졌을 때였죠.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홍구 아빠, 아내분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왔고, 최근에는 6개월째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아니, 날벼락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예상치 못한,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통째로 멈춘 것 같았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괜히 말해서 홍군의 가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홍구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홍구 아빠랑 가까워질수록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저에겐 더 큰 죄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상황으로 이혼했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를 위해 큰 용기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죠.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고마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정보는 충격적이었지만요. 동시에 제게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죠. 아내의 늦은 귀가, 주말마다 걸려오던 수상한 전화, 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충격받은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진실은 차갑고 잔인했죠. 창식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지만요.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아내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 순간 지난 수년간의 외로움과 무관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죠. 그렇게 저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의외로 간단했죠. 이미 마음이 떠난 두 사람이었기에 재산 분할이나 아이 문제에 대한 다툼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허탈했지만요.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만 남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홍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힘들어했지만요. 최대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죠.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무기력해졌죠.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죠. 집에서 홀로 TV를 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던 참에 창식 엄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홍구 아빠, 혹시 저녁 드셨어요? 밥을 챙기기 귀찮아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려던 참이라 아니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곧 그녀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죠. 된장찌개 끓였는데 좀 남았어요. 창식이도 좋아하지만 홍구도 좋아하잖아요. 같이 드실래요? 잠깐 망설였죠. 괜히 어색해지진 않을까? 아니면 혹시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거지 뭐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그녀에게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꿰어 신고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향이 코를 스쳤죠.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따뜻한 가족 같은 냄새였습니다. 민정 씨는 조용히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요. 무겁던 슬픔은 걷혀 있고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앙상해진 어깨가 안쓰러웠습니다. 창식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민정 씨는 부엌에서 막 꺼낸 따뜻한 밥을 제 밥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죠. 홍구 아빠도 사실 많이 외로웠죠? 그녀의 담담한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외롭긴 하죠. 아무리 곁에 누가 있어도 마음이 멀면 결국 혼자인 거더라고요. 제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매일 밥상은 차렸지만요. 같이 먹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말도 없이 먹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부터 말 거는 게 무의미해졌고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와 대화를 안 한 지가 1년도 넘은 것 같네요. 대체 뭘 함께 사는 건지 나중엔 그것조차 헷갈리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었죠.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죠. 그것은 밥 한 끼의 의미를 넘어선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홍구 아빠랑 얘기하면 편해요. 누구한테도 못 꺼낸 얘기도 이상하게 말이 나오고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민정 씨 앞에선 그냥 솔직해지고 싶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고 싶어요. 밥그릇을 비우고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죠. 홍구 아빠 혹시 우리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기울고 있었죠. 아니요. 오히려 그게 요즘 제일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민정 씨 목소리 듣고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제 솔직한 고백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창식이가 게임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 요즘 자꾸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웃으로 지내야 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자꾸 움직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죠. 이웃이라는 선, 이혼했다는 사실. 복잡한 현실의 끈들이 우리를 올가매려 했지만요. 외로운 마음은 자꾸만 서로를 향했습니다. 민정 씨, 우리 너무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외롭지 않기 위해 애써왔는데 서로를 피하고 다른 곳에서 의미 없는 관계를 찾아 헤매고요. 이렇게 만난 건 어쩌면 오랜 외로움과 상처 끝에 마주한 두 사람. 그 순간 그 단어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운명이에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물었죠.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 안에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죠. 후회, 연민, 이해,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희미한 기대.
그리고 민정이 조용히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밉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요.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를 외롭게 두지 말아요. 그래요. 나 이제 혼자 울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죠. 수년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다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하며 새로운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것은 뜨거운 사랑이기보다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안식처를 찾은 두 사람의 조용하고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